개그맨에서 연기자로 변신해 정통 사극을 비롯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색깔 있는 연기를 펼쳤던 연기자 최왕순. 특히 개성 있는 악역 연기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주인공들이 뭐 여자랑 있으면 야 그림 좋은데 어? 아 이리 와 한번 놀아봐 얘 별 볼 일 있냐 뭐 그런 역할. 사람들은 날 보면 다 악역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자, 깡패, 경찰 이런 걸 많이 해갖고 좀 강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런데 2023년 1월 자 갑니다. 10호. 한동안 TV에서 볼 수 없었던 그를 만난 곳은 택배 배달 현장이었습니다. 낮에는 택배 배달 기사로, 저녁에는 꼼장어 장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최왕순. 그는 왜 연기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 걸까?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하니까 조금 잠깐만요. 덧없이 흘러왔다는 지난 세월. 그를 스쳐간 시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번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긴 하루를 살고 있다는 최왕순 씨. 그중 첫 일과는 아침상을 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색색의 나물 반찬으로 정갈하게 차린 밥상.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고 보자기를 덮어둡니다. 엄마야 저 밥 차려놨으니까 이따 꼭 챙겨 드세요. 알았어. 예. 저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이제 뭐 충격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나 혈압이 높으시니까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네에서 그래도 같이 이제 지금 현재 같이 그렇게 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는 왕순 씨. 형 와. 네. 형 이거 받아. 그의 첫 현장은 택배 하차 작업. 자 갑니다. 물류센터에서 실어온 택배 물품들을 배달 기사들에게 내려주는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12동. 12동. 1동입니다, 1동. 예. 네, 여보세요? 택배? 죄송합니다. 11동입니다, 11동. 어디죠? 10동. 10동요. 지금 여기 바로 옆 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길이 밀리고 길이 미끄럽고 차가 밀리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거든요. 예. 금방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2동. 2동. 빨리 해야 되겠다. 저쪽에 뭐라고 전화 왔네 빨리. 야, 이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아. 항상 조심해야 돼, 차가. 맞아. 넌 장사하는 거 장사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도 좋지만은 TV에 빨리 좀 나와야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연예인이 TV에 나와야 밥을 먹고 사는 건데
아이고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이러니 참 많이 안타깝다. 아, 벌써 나이가 벌써 이렇게 야 그러게. 진짜 어느덧 60의 나이. 이렇게 가야 돼. 택배기사 최왕수는 배역이 아닌 그의 현직.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벌써 여러 해라고 하는데요. 아 10호. 야. 오케이. 자, 605호. 어디 보자. 저희들이 이제 이 앞에다 현관에다 놨다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실했다면 우리는 여기다 놨다. 예. 이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는 거죠. 206호, 506호, 206호. 이 택배 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이거는 뭐 한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시작한 거는. 예. 뭐 중간에 조금 쉬기도 했지만. 예. 쉽지만은 않았을 선택.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개그맨으로 시작한 거는 MBC에서 이경길 선배가 1기, 박미선 선배가 2기, 그 다음에 우리가 3기. 이 코미디 쪽에서 내가 이제 깡패 역할 막 이렇게 좀 강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김세준 씨 밑에 이제 부하로 출연을 하게 됐죠. 근데 의외로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도 또 의외로 또 반응이 좋더라고요. 25살 한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연기자로 변신. 개그맨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딛고 정통 사극에까지 도전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은 개성 있는 악역 연기. 사람들은 날 보면 다 악역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들이 뭐 여자랑 있으면 야 그림 좋은데 일로 와 한번 놀아봐. 뭐 얘 별 볼 일 있냐? 뭐 그런 역할. 이쁘다 해 주익하네. 기어오르라 한단 말이지. 이게 뭔지 알아? 네 통화내 역서 이 새끼야. 건달에서 무사까지 다양한 역할을 오가던 그가 현실에서 택배기사 역할을 내려놓는 건 늦은 오후. 다녀왔습니다. 고단했던 하루. 잠시 숨을 돌릴 법도 하지만 외투를 벗고 곧장 향한 곳은 주방입니다. 엄마, 오늘 만둣국 끓일 건데 만둣국 드셔이? 응. 알았어. 내가 맛있게 만둣국을 끓여 드릴 테니까. 오늘 메뉴는 온종일 밖에서 온몸을 녹여줄 뜨끈한 만둣국. 만두를 넣고, 아이고. 밥은 안 드실게요? 아니 밥 안 먹어. 반은 손맛이야, 손맛.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녁만큼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는데요. 식사 왔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디 보자. 아니, 저 너무 싱거우면 간장 좀 드리고.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맛있어. 응. 요새 입맛이 돌아왔어. 아, 그래? 아니, 입맛 없다고 그 아버지 드시던 거 입맛 떨어오는 거 그거 뭐요? 그거 자꾸 드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꾸 드시면 안 좋아. 그거. 그냥 자력으로 입맛을 살려야지. 응? 부쩍 어머니에게 하는 잔소리가 늘었다는 아들 왕순 씨. 어머니도 싫지 않은 내색입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낫지 뭘 어때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 점심을 늦게 드셔 항상. 제가 또 이 시간에 와서 안 챙겨드리면 안 드셔. 예. 그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더 드시고 뭐 나중에 텔레비 보시다가 뭐 피곤하면 주무시더라도 잘 먹었네. 이거 진짜 맛있네. 더 먹어? 줘요, 줘.
아니, 많이 드시라니까. 아이고 밥을 엄마가. 금방 먹어. 아이고 뭘 다 줘. 됐어 많이 먹어. 아이고 참 나 많이 드셔야 된다니까. 아니 건강하자고 약속해놓고 뭘 잘 먹지 않고 그러면 안 돼. 에? 가끔씩 뭐 여기저기 조금씩 많이는 안 나와도 조금씩 나오고 그랬어요.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라도 있어서 이래 대주면은 시켜줄라나 여보게 내가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 그것도 못하고 그래 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눈물 나. 너무 저거 해가지고 핸드폰 챙기고. 그저 이따 추출하면 꼭 챙겨 드셔. 잘 다녀와. 예. 열심히 해. 예. 털에 보시다가 쉬세요. 예. 갔다 올게요. 이른 저녁을 먹자마자 또다시 집을 나서는 왕순 씨. 이번엔 또 바쁜 걸음으로 어디를 향하는 걸까? 해질 무렵 그가 도착한 곳은 한 꼼장어 가게. 안녕하세요.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 했더니 아이고. 앞치마부터 둘러매는 최왕순 씨. 그리고는 테이블 정리부터 시작해 익숙한 손길로 게시 준비를 하는데요. 손님상에 내어갈 꼼장어 손질도 직접 한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꼼장어 이물질하고 그 꼼장어에 묻어 있는 창자 같은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다 빠진다고요. 사실은 꼼장어의 생명이 이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 3,000번 정도 치대야 되니까. 이 가게를 연지도 올해로 19년째. 연기자로 활동하던 그가 어쩌다 꼼장어집을 차리게 된 걸까? 89년도에 들어가서 제가 한 3월 달에 들어갔나 그래요. 근데 이제 좌우루 정렬이라는 코너를 맡았는데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그 뒤에 따르는 대가가 뭐예요? 그래도 이게 좀 따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많이 벌어서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에 투자를 좀 해봤죠. 이제 이것저것. 근데 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1년, 2년 만에 그냥 다 날려버리고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당시 지인의 권유로 시작했던 낯선 일이 이제는 주업이 되었습니다. 꼼장어 소금 시켜야지. 소금. 응. 소금.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가족 네, 여기 이렇게 이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많아요. 예. 알지, 예, 아는데. 예. 어이구 엄청 많이 컸네. 잘생겼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 안경도 보니까. 그러면 뭐가 되고 싶어? 저요? 국회의원이요. 오, 국회의원. 야, 우리 동네 아주 훌륭하신 분 한 분 야, 좀 이렇게 해봐. 야, 국회의원처럼 생겼네. 꼭 성공하게 생겼다. 화이팅! 화이팅! 맛있게 먹어. 예, 예.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예. 어디서 많이 뱀실려서 깜짝 놀랐어요. 혼자 개그맨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근데 또 오면요 또 말도 걸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방송계로 계속 안 하시고 이런 걸로 이제 나가시니까 아무래도 연기자로서 뭐 방송 출연도 못 하고 지금쯤 뭐 사실은 굶어 죽어야 될 텐데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될 텐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걸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뭐 옛날 같지가 않고 코로나 시대를 맞다 보니까 뭐 나뿐만이 아니라 다 자영업자들이 어렵듯이 요식업도
엄청 어려워요. 예.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 또다시 그를 흔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다 보니 몸을 더욱 바삐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는 왕순 씨. 또 살아가야 될 또 의무가 있으니까 뭐 택배도 하고 또 뭐 알바도 하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러면 시간만 주어진다 그러면 또 가서 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예. 좀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바빴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시 한번 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부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기에 그는 1인 다역을 하며 묵묵히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여튼 나 갈 테니까 누나가 마무리하고 가. 야, 부모님, 어머니 유치원에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모습까지 확인하고 나면 비로소 끝난다는 하루 일과. 그런데 잠들지 못한 왕순 씨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뭘 하실 참인가 했더니 꺼내든 건 다름 아닌 파스. 뭘 해? 아, 깼어요? 응. 아이고 그 중신인데 내가 깨웠나 보네. 아니, 아니 파스 좀 묻히려고 그러는데 어디 봐, 어디 봐, 어디 봐. 뭐, 아니 내가 묻히면 되지 뭐. 돌 앉아. 아니 이쪽에 허리가 아니, 어제 엄마 붙인다고 내가 붙이면 돼 여기. 뭐 택배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삐끗했는가? 아 이쪽에 옆으로도 또.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길 누구보다 바랐다는 어머니. 어려운 형편 탓에 해준 것은 없어도 하고 싶은 일만큼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는데요. 특히 아버지는 연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하니까 조금 잠깐만요. 아버님 계실 때 내가 좀 더 잘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듯이 어머님한테도 내가 좀 살아 계시는 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여유 있게 잘 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될 때 가시더라도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요, 그 영화 지금 그 감독을 맡아가지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 연극 연출, 뭐 뮤지컬 연출 뭐 이런 걸 쭉 해왔었어요. 근데 마침 딱 그래서 상업영화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감독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찍고 계세요? 지금 뭐 워낙 뭐 아니 뭐 워낙 뭐 단단해가지고. 얘는 뭐 말 안 해도 이 작품에 근데 이제 좀 대충은 알잖아요. 작품에 얘는 얼굴 자체가 주인공이야 얘는. 아닙니다. 감독님이 잘 또 잡아주시고 워낙 잘 찍고 있어요 지금. 감독님이 배우 생활을 해봐갖고 배우들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맞아요. 아주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액션하다가 다시 허리뼈 쪽에 붕 떨어져가지고 이런 탁자 위에 떨어져서 이게 빵해지는. 아유 나이 생각하세요. 옛날 같지 않다고. 보면 알겠지만. 동료 배우들이 영화 촬영에 한창이라는 소식을 듣고 촬영 현장에 찾아온 것인데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밀렸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선배들한테 내가 가끔씩 전화를 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쉬면서 하신 말이 밥은 먹고 사는데 일이 고프되는 거야. 그렇죠. 일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뭐 나도 이제 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나이가 들으니까 이걸 연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사실 고민도 많고 뭐 일이 없으니까. 예. 물론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밀리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해왔던 게 있잖아. 해왔던 게 그 쌓아온 그게 있잖아. 그 저력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누가 아무리 어린애들이 아무리 치고 올라오고 해도 그 아성은 못 무너져. 안 무너져. 그걸 알고 있으면 돼. 연기의 그 열정이나 이런 거는 식지 않고 그냥 잘 간직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고 왕준이한테 이렇게 되면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거 하나만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본인한테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개그맨 했다가 배우로 탈바꿈하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후배들이 일이 없는 상태인데 꿈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오면은 배우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자신감을 갖고 나는 이제 배우 된다. 항상 희망을 갖고 하면 됩니다. 저희는 정량이 없잖아요. 그렇지. 야, 이게 1년 또 한 1년 반 이런 공백이 생기다 보면 이제 많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이제 어머니가 이거 우리 아들은 언제 텔레비에 나올까? 뭐 이런 좀 기대감, 이런 바램, 뭐 이런 것 때문에 놓을 수는 없고 맞아요. 또 막상 또 일을 하려고 하니 찾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라 이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우리 저 강일이나 덕재형 뭐 형이 이렇게 동료들 만나서 좀 으쌰으쌰하고 용기도 좀 내고 이렇게 하려고 오늘 또 와서 또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고. 그래. 예. 맞아요. 자꾸 움직여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고민이 좀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많은 용기 얻고 좀 힘을 얻고 돌아가서 다시 좀 대본 옛날 대본이라도 좀 보면서 좀 힘을 내봐야 되겠다. 그간 가슴에 돌처럼 얹혀있던 고민이 쑥 내려간 듯 간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합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명절 준비에 한창인 왕순 씨.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진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다리는 손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좀 더 익혀야지. 왔다. 뭘 이런 거 사가줬냐고요. 왔어? 왔어. 아이고 야 뭐 이런 걸 또 해가지고 그래? 아니 뭐 저 뭐야 새해 복 이거 뭐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래 복 많이 받아. 어이구 더 이뻐졌네 아들. 머리를 갑자기. 군대 가기 전에 그 대왕의 꿈 아역을 했었어요. 그냥 뭐 마음적으로 응원을 하지만 걱정이 많이 앞서죠. 많이 드세요.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아들 승호 씨. 아들은 요즘 뭐 하늘이 다 되고 뭐 그냥 뭐 저 그러니까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보여줄 것이 있는 듯한데요. 있는 듯하죠.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정이 있어 보이는 박설빈의 캐릭터에는 3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신인 최승호로 캐스팅 확정되었다. 네. 야, 이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인데 잘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막 20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많이 돼. 이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게 가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내가 다른 일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글쎄 뭐 사실 걱정도 앞서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주인공을 해서 잘 자기 이미지를 닦아 나가면서 성공하는 연기자가 있고 또 이제 단역서부터 엑스트라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하는 연기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단역서부터 올라간 이제 연기자고, 이제 우리 아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주인공부터 시작을 하는 케이스잖아요. 요걸 계기로 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잘 할지 모르겠어. 잘 하겠죠. 뭐 잘 하겠지. 이제는 같은 고민을 하게 된 만큼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아버지와 아들. 이제는 아버지가 뭘 하시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저를 존중했다시피 제가 이제는 아버지를 좀 존중을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상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더 힘드신 거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말을 하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고. 예. 며칠 후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왕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딜 가실 참인지 머리 손질부터 말끔하게 옷까지 차려입었습니다. 엄마, 좀 어때? 괜찮아, 괜찮은데.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더 멋있지? 뭐 이게 안 그래?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아, 그럼 건달 같아 안 돼. 건달. 알았지. 금방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정이기에 한껏 차려입고 나선 걸까? 그런데 어딘가 긴장한 모습. 대체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책 한번 보시고 네. 거기 체크해놨어요. 네. 한번 저기 느낌만 보고 네네. 한번 이제 살려볼게요. 자 여기에 살짝 웃음기가 없어야 돼요. 이게 스릴러 공포물이라. 다름 아닌 오디션을 보러 온 것인데요. 대본을 보며 집중하기 시작하는 왕순 씨.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각자 지문 자리에 두시고 저를 따라 이동하시죠. 청소한다고 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톤이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벼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셔서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 쉬운 걸로. 네, 알겠습니다. 호흡은 주지 말고 그냥 가. 사실은 나는 무직이잖아요. 직업은 연기자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연기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죽었으면 하는 게 누구나가 다 바람이거든요. 바람이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는 치열한 시간을 살고 있었던 연기자 최왕순. 그의 색깔 있는 연기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